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이름부터 저는 개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 전체를 지금 벌집 쑤셔 놓듯이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조국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또 정치권에서 규명을 하리라고 보고, 각종 의혹에 대한 부수적으로 그럼 추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다른 각도에서 의혹들을 조명해보고 고쳐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국, 우선 20대 뜨거운 피로 당시 군사 독재에 맞서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산호명에 참여했다. 그래서 자랑스러울 것도 없지만 부끄러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시는 젊었고 시대 상황이 있었으니까 10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더 살아오면서는 조국의 머리 안에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모아서 내 가족, 친척, 형제간들, 자식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상류층이 되어서 권력, 재력을 다 지고 떵떵거리고 살까, 온통 그 생각밖에 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한마디로 볼 때는 퇴색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고위공직자만 아니면 국민들이 또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되지요.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도 지금 이상한 사모펀드 가입 등 여러 가지 일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수두룩하게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진 그 이중성, 정말 뻔뻔하고 뻔하거든요. 그럼 의혹들을 제가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딸의 낙제 장학금, 또 고교생 시절에 학술 논문지에 제1번 저자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인턴으로 고등학교 때 참여하면 사실 아르바이트 수준인데 교수들, 박사들 다 제치고 학술 논문지에 제1번 저자가 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졸부들이 보통 자기 자식들 대학 입시 때 가산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전형적인 수법, 그 수법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또 조국 딸이 받았다는 낙제 장학금은 부산 의료원이 돈을 지급했다는데요. 장학금을 주었던 그 지도교수가 바로 그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선임 과정, 또 임원 추천위원회 경위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민주당은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까지 한다고 운운하는데 이게 왜 조국과 관련이 없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의혹과 사업들이 가족 모두가 지금 총동원되어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업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자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놓고 법적으로 위장이혼하는 수법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바로 그 무렵까지 조국 동생 부부는 이혼을 해놓고도 같이 살았다는 것이 이웃들의 전언입니다. 이웃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또 국가기관이 이들의 수십억 부채도 국민 세금으로 지금 갚은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몇백, 몇천만 원만 빚이 져도 직원들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배우자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까지 엉터리로 내게 해서 집요하게 연대보증까지 세워가며 이 돈을 받는데,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합니까? 만일 조국의 이런 의혹이 잘못이 안 된다면 우리 국민들도 조국 가족들처럼 이런 수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조국 부친은 학교를 인수하고 그 학교 공사를 자기 자식 건설회사한테 맡기고 일감을 몰아주고 결국은 부도를 냈습니다. 그 뒤에 채권 인수, 채무 상속까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을 못 구해서 발 동동 굴리다가 부도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그래서 금융회사 하나 가지는 게 꿈이고 평소의 로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요상하고 유명무실한 사모펀드, 조국이 74억이나 약정하고 10억을 냈다는데요. 나중에 이를 직접 소유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이 있으면 이 사모펀드로 못할 일이 없거든요. 앞으로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자고 나면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빨리빨리 청문회만 해서 해치우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국 지금 머리 굴리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하려고 지금 온갖 걸 다 동원하느라 머리가 지끈지끈 할 텐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깽들이 보통 사고를 치고 난 뒤에 오페라 극장에 와서 툭 뒤에 기대갖고 미소를 짓는 그 표정, 그 장면 보셨죠? 조국 아침 출근길마다 색이 다른 물컵을 들고 다니던데 정말 대단한 이벤트꾼입니다. 한편으로는 측은하기까지 하고요. 우리 국민들 알 권리 있습니다. 민주당의 빨리빨리 전략,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면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의원들 품위 지키느라 또 절차 따르고 여야 간의 입실험, 삿대질, 자료 제출 안 하나 이런 것들로 깽판 만들고 시간 끌고 겨우 시작하면 의원 한 명당 질문 몇 개 하고 시간 제한에 걸려서 하루만 잘 넘기면 끝나거든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 속으로는 민주당도 조국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당 지침이 내려오면 꼭두각시 용병이 되어서 대응합니다. 한심한 집단들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사안들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엄중한 진실규명과 합당한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조국을 아마 벼르고 있었겠지요. 또 장애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화력을 집중해서 한두 번 굵고 짧게 하고 끝내십시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아마추어답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능구렁이 지금 캐캐 묵은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문재인 정권 잘 못한다, 보수층 결집하자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될 걸로 보는데 어이없습니다. 권력욕이 생기면요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하늘도 돕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혁신, 변신 결단하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조국, 법도 좋고 애국도 좋고 또 알량한 자기 개변도 좋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 양심한테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변명하고 은폐하고 또 결정적 증거만 안 나오면 법무부 장관만 되면 다 끝난다. 대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번만 잘 넘기면 노무현 지지 세력 노사모나 또 문재인 지지 세력인 문바들 그리고 시민단체 민노총 또 촛불 세력까지 다 내 편인데 버티자. 조국, 당신이 그 정도로 추해지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